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5G 통신 선점을 위해 열전을 벌였습니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90조 원에 육박해 글로벌 2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유가 저금리, 원화 약세라는 신삼좌 효과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볼보 트럭이 오늘 유로6 환경 기준을 충족한 신차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로써 승용차에 이어 국내 대형 트럭 시장에서도 수입차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엇갈린 수급 공방 속에 보합권에 마감됐습니다. 결국 오늘도 2000선 재투하라는 실패했는데요. 오늘 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 속에 보합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4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09포인트 오른 1998.3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17% 오른 631.43포인트의 장을 마감하며 나홀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매도폭을 확대한 탓에 2000선 고지 탈환에 실패했습니다. 기관은 이날 1,362억 원어치의 주식을 내다 팔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은 1,105억 원, 개인은 252억 원 각각 순매수했지만 차익 실현에 나선 기관의 매도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9거래일째 사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켜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의약품, 비금속 광물, 운송장비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전기가스, 전기전자, 의료정밀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 3인방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현대차는 전날보다 2.45% 오른 16만 7,500원의 장을 마감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기아차가 0.32%, 현대모비스는 보합으로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등은 하락했습니다. 한편 중동발 훈풍에 원전 관련주는 상승세를 이어갔다죠? 네, 우리나라의 스마트 원자력 발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된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은 5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0.79% 오른 5만 1,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기술은 2.14% 오른 620원에, 에너토크는 5.37% 상승한 5,000원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전 관련주는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한전기술은 지난 3일부터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고 전날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한 에너토크와 우리기술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빈 압둘 아지즈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2018년까지 20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 원전 2기를 건설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스마트 원전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소형 발전소로 물 대신 공기로도 원자로를 냉각할 수 있어 내륙 사막 지역에도 건설이 가능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은 스마트 원전의 상업용 설계를 맡게 돼 중장기 성장성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허민호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한전기술의 수주 금액은 사업비의 8에서 10% 수준인 1,700억에서 2,10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며
원전 착공 이전 설계 기간 및 설계 공정률을 감안하면 한전기술의 매출은 2018년 이전 700억에서 950억 원, 2019년 이후 1000억에서 1200억 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원자력용 부품 제조업체인 에너토크와 원전 감시 제어 시스템을 설계 생산하는 우리기술 등도 원전 건설에 따른 수혜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주목받는 단어는 바로 5G인데요. 현재 이용 중인 4G에 비해 데이터 전송 속도가 최대 1000배나 빠른 기술이다 보니 그만큼 선점 경쟁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도 MWC에서 새로운 통신 기술을 대거 선보이며 기술 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정보통신업계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5G 통신. 이동통신사마다 전략은 다르지만 공통점으로 기지국 업그레이드를 내세웠습니다. 사물 인터넷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는 데다 한정된 주파수에서 빠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지국 고도화가 필수기 때문입니다. 이번 MWC에서 KT는 5G를 통한 삶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핵심 기술을 전시했습니다. 기존 기지국이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을 늘리고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묶는 기술을 선보인 것입니다. 한 기지국에서 네트워크망을 3개까지 관리할 수 있는 트리플 모드셀이 대표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망을 묶었던 것과 다르게 기지국에서 직접 와이파이 접속을 제어하는 방식을 적용한 LTE-H는 높은 전송 효율로 최고 속도를 초당 600MB까지 낼 수 있습니다. 5G라고 하는 시대는 그동안에 우리가 경쟁을 해왔던 속도의 경쟁뿐 아니라 사물 인터넷 같은 이러한 사물과 모든 통신이 가능한 것들에 의해서 초연결 상태가 되고 또 그럼으로써 상상을 초월한 폭발적인 데이터 용량이 융합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SK텔레콤은 안테나 개수를 늘려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번에 노키아와 함께 시연한 4x4 미모 기술은 현재 2개인 단말기와 기지국 안테나를 총 4개로 만들어 다운로드 속도를 2배로 늘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광대역 주파수 2개를 묶어 초당 600MB 다운로드 속도를 구현했습니다. LGU 플러스는 똑똑한 기지국을 골라주는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다운링크 콤프는 스마트폰이 주변에 품질 좋은 기지국을 선택해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때문에 통화 품질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5G에 대한 표준화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지만 전문가들은 2020년에는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의 통신 기반으로 꼽히는 5G 네트워크. 이 통사들이 신기술로 자존심을 건 속도 경쟁에 나서면서 네트워크 기술 개발도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90조 원에 육박해 세계 2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브랜드 파이낸스가 지난달 발표한 2015 글로벌 500 연립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지난해보다 4% 증가한 817억 1,600만 달러로 나왔습니다. 브랜드 파이낸스는 브랜드 경쟁력 지표와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매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브랜드 가치를 달러로 환산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1위는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1,283억 300만 달러로 삼성의 브랜드 가치보다 57% 높게 평가됐습니다. 애플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36억 2,300만 달러 올라 브랜드 가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애플과 삼성에 이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버라이존 등의 순으로 상위 5위권을 형성했습니다. 이 밖에 6위에서 10위에는 AT&T, 아마존, GE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높은 10대 기업은 대부분 IT나 통신 사업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국적으로 따지면 8곳이 미국 기업이고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한 곳씩입니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삼성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았습니다. 북미에서는 애플, 유럽에서는 BMW, 중동에서는 에미리트 항공이 1위에 올랐습니다. 삼성 외에도 현대가 49위, LG 98위, SK 114위 등이 500대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이 저유가, 저금리, 원화 약세의 신삼저 효과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중권 메리츠 종금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신삼저 효과로 올해 상장기업의 실적이 3년 연속 이익 감소에서 벗어나 개선될 전망이라며 실적 개선으로 주가 수익 비율 평가가치 매력이 부각돼 코스피가 2115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세계 주요국 중 한국 경제는 원유 수입 비중과 제조업 비중이 모두 높아 유가 하락의 수혜가 가장 큰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평균 10% 하락할 때 한국 경제는 평균적으로 0.75%의 생산비가 감소하는 반면 경쟁국인 일본은 0.34%, 중국은 0.36% 각각 감소하는 데 그쳐 유가 하락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에 비해 미미하다는 분석입니다. 김 팀장은 유가 하락 효과로 상장기업의 생산 비용이 2.9% 감소해 약 50조 5천억 원의 매출 원가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경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유가 하락 효과로 각각 12.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볼보 트럭이 오늘 유로6 환경 기준을 충족한 신차들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앞서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인 다임러 트럭 코리아도 지난주 트럭과 럭셔리 밴 등 전 라인업에 걸친 대규모 신차 발표회를 가졌는데요. 수입차 업계가 승용차에 이어 국내 상용차 시장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기업들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보 트럭이 지난해 5월 풀체인지 라인업을 공개한 지 1년도 안 돼 새로운 유로6 라인업을 선보이며 국내 상용차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전 모델은 차량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을 기존보다 77% 줄여야 하는 유로6 환경 규제를 충족시켰습니다. 또 상용차 최초로 자체 개발한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는 등 편의 사양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유럽에서는 원래 유로6하고 풀체인지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유로6 규제가 올해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풀모델 체인지하고 올해 규제에 맞춰가지고 유로6 프로덕트를 론칭하게 됐습니다. 볼보는 유로6 모델을 출시하며 750마력을 자랑하는 FH16 트랙터 등 4종의 신규 모델을 추가해 기존 9종이었던 라인업도 13종으로 확대했습니다. 신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괜찮은 편입니다. 이번 유로6 모델의 사전 계약은 지난 한 달간 320대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볼보 트럭은 국내에서 1,600여 대를 팔았는데 한 달 만에 연간 판매량 5분의 1 수준의 계약이 이뤄진 셈입니다. 지난주에는 대형 트럭 세계 시장 1위인 독일의 다임러 트럭도 이례적으로 국내에서 대규모 신차 발표회를 열고 점유율 확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상용차 시장에서도 수입차를 찾는 국내 소비자들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입 상용차 판매량은 7천여 대로 전년 대비 무려 70%나 늘었습니다. 국내 상용차 시장에서 수입차 업계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승용차에 이어 상용차 시장에서도 안방 사수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서울시 의회가 중고가 주택의 매매나 임대차 거래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의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에서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새 중개수수료 제도는 이르면 5월쯤 시행될 전망입니다. 오늘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주택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면서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시의회 임시회는 다음 달 7일에서 23일 열리는데 서울시의회도 이때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매듭을 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개편의 방향입니다. 도시계획관리위는 앞서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면서 개편안이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 간 중개 수수료 역전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고가 주택의 수수료 협의 규정이 있어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 분쟁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다음 달 임시회에서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통과시킬 경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5월쯤 개정된 조례가 공포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부터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과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건설부동산부의 신희철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형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상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들어보죠.
예, 소형 아파트 매매가가 인근 중형 아파트 값을 뛰어넘는가 하면 재건축 조합원 매물 중 소형 배정 물건이 중형 배정 물건보다 비싸게 거래될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잠실동 리센츠 59제곱미터의 현 매매 시세가 8억에서 8억 2천만 원인데요. 같은 시기에 입주하고 면적이 큰 신천동 파크리오 84제곱미터를 육박하거나 웃도는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크리오가 25제곱미터가량 더 넓지만 가격 면에서는 리센츠 소형이 사실상 앞서 있는 셈입니다. 일반 아파트 시장뿐만이 아니라 재건축 시장에서도 소형의 인기가 초강세라고 하던데요. 예, 송파구 가락동 시형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후 소형을 배정받을 수 있는 매물이 중형을 분양받을 수 있는 물건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형 1차 51제곱미터의 경우 재건축 시 59제곱미터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급매물의 시세가 6억 8천만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반면 이보다 큰 84제곱미터를 배정받게 되는 매물은 6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재건축 후 9,50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이 중 59제곱미터는 540가구에 불과한 희소성 때문에 인기가 높은 것입니다. 소형의 값이 중형만큼 이렇게 비싸다면 기존의 가격 경쟁력은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요.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소형 아파트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가격 동반 상승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열에 따른 투자 거품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환매가 비교적 쉽고 임대 수요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무리한 투자를 감행할 경우 예상했던 수익률을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소형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도 낙찰가율이 100%가 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해 2월 평균 90.7%에서 올해 2월 95.4%로 급등했습니다. 또 2월 전체 25건 낙찰 사례 중 8건이나 감정가보다 비싸게 주인을 찾았을 정도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의 신희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7% 안팎으로 정했습니다. 중국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중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 목표 7%는 약 11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경제 성장률 목표는 성장 둔화가 특징인 뉴노멀 시대를 맞아 지난해 목표치인 7.5%보다 대폭 낮춰진 것입니다. 중국은 또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3% 선에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도시 신규 취업자 수를 1,000만 명 이상 늘리고 도시 등록 실업률을 4.5% 이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외 무역 수출입 총액을 약 6% 증가시키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리 총리는 업무 보고에서 중진국의 함정을 뛰어넘고 현대화를 실현하고 합리적인 성장 속도를 유지함으로써 뉴노멀 시대 들어선 중국 경제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면서 중고속 성장 유지와 질적 재고라는 이중 목표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IT 기업들이 풍부한 현금을 앞세워 부동산 매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페이스북은 샌프란시스코 남동쪽에 있는 21개 저층 창구와 사무실 빌딩을 3억 9,500만 달러, 한화 약 4,348억 원에 샀습니다. 페이스북의 부동산 담당 책임자인 존 테나니스는 우리는 계속 성장할 것이며 이에 대비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한화 약 1조 1천억 원 이상을 지출해 실리콘밸리 인근에서 약 19개의 부동산을 샀습니다. 2005년 이후부터 구글은 25억 달러, 한화 약 2조 7,500억 원을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등은 앞으로의 기업 성장에 대비해 미리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구글은 작년에 글로벌 직원이 5,800명 증가해 53,600명이 됐으며 페이스북도 45% 늘어 9,19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매입 경쟁으로 실리콘밸리 인근 지역 땅값은 2009년에 제곱피트당 190달러였으나 2013년에는 299달러, 지난해에는 329달러로 올랐습니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널드가 인체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항생제를 투약한 닭고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맥도널드는 앞으로 2년에 걸쳐 미국 내 매장에서 이 같은 닭고기를 퇴출시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항생제의 내성을 지닌 슈퍼버거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초대형 식품업체가 취한 가장 과감한 대응 조치로 평가됩니다. 맥도널드는 미국에서 가장 닭고기 사용량이 많은 식품 체인인 만큼 앞으로 양계 농가의 사육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날 발표는 10년 이래 최악의 경영난에 빠진 맥도널드가 새로운 경영자를 맞은 지 사흘 만에 나온 것입니다. 지난 1월 일본 맥도널드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오고 중국에서는 지난해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가 공급되는 등 논란으로 맥도널드의 올해 1월 전 세계 매장의 매출은 1.8% 감소했습니다. 맥도널드는 나아가 인공성장 호르몬을 투약하지 않은 젖소에서 얻은 저지방 우유와 초콜릿 우유 등도 올해 하반기부터 선보일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현재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데요. 계속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높고 옅은 구름이기 때문에 정월대보름인 오늘 구름 사이로 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곧 있으면 달이 뜰 텐데요. 달 뜨는 시각 살펴보면 서울은 18시 9분이 되겠고요. 강릉은 18시 1분, 대전은 18시 8분이 예상됩니다. 목포는 18시 13분, 대구는 18시 3분에 달이 뜨겠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달을 보며 소원 비는 건 어떨까요? 경칩절기인 내일은 서울, 경기,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부와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낮에서 밤 사이에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는 공기가 차갑겠는데요. 하지만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절기답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겠고요. 추위는 풀리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충청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6도 등으로 춥겠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동해안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 울진 영하 2도로 낮겠지만 한낮에는 속초 울진 영상 6도, 강릉 영상 7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는 낮부터 밤 사이에 가끔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아침까지는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칩절기인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는데요. 주말에는 한낮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름만으로도 마음이 풍성해지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올 한 해 증시에는 풍년이, 여러분 가정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